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달 한 달 동안의 소띠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그럼 먼저 9월달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기본적으로 장승살에 삼합이 있습니다. 이 장승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결실을 맺어가지고 자신의 뜻을 한껏 펼치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자신이 리더가 돼가지고 모든 일을 주관하게 됩니다. 정확한 판단력과 강한 추진력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고 원활하지만은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돌출된 행동도 하기 쉽고, 또 양보를 모르는 탓에 주변 사람들과 대인관계와 재물관계에서 이견 충돌이나 마찰도 따르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갈등으로 불화가 깊어지면은 그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 또 인간관계로 인한 구설수나 금전 시비도 따르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모든 일이 잘 풀리다 보니까 지나친 일 욕심으로 인한 건강 문제도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운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삼합 같은 경우는 사회합이라 가지고 학창 시절의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의 도움이 큰 그런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신의 뜻을 한껏 펼칠 수 있는 좋은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9월달 한 달 동안의 소띠분들의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 2세, 62세 되시는 분들, 신축년에 태어나셨고 백색소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 근록지에 속하네요. 이 근록지 같은 경우에는 재물도 풍요로워가지고 여유도 생기고 명예와 부를 축적해 나가는 안정적인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들어는 사업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겠고, 추진하던 일에서는 성과도 나타나고 승진과 출세가 보장되는 성공의 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근록지에서는 지나친 자신감이나 집착 등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아량 부족으로 인해 인덕이 부족한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견이 근록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좀 돋보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 가지고, 안 그래도 좋은 운세에 형제자매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 대결한 운세다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4세, 74세 되시는 분들, 기축년에 태어나셨고 황색소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 장생지에 속하네요.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별로기만 했던 그런 일들을 실제로 추진해 볼 수 있는 좋은 운세일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겠고, 취업이나 시험의 준비, 새로운 계획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 직장이나 집안에서 모든 일이 호전되는 좋은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주변에 도움을 주는 일도 많고 조상의 음덕이 있는 시기로 보기도 하지만은 아직은 통솔력이나 독립심은 좀 부족해가지고 스스로 어떤 일을 추진하기는 조금 힘에 부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식신이 장생지에 속하다 보면은 의식주가 안정돼 가지고 생활에 여유도 생기고, 또 집안에 발전적인 그런 일이 많은 좋은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상당히 자랑스러운 그런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26세, 86세 되시는 분들, 정축년에 태어나셨고 적색소에 해당하십니다. 천을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은 역시 장생지네요.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좋은 기운으로 바꿔주는 최고의 결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을귀인이 운세에 오게 되면은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또 인덕이 많아가지고 설령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변의 도움으로 무난히 그 어려움을 해결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될 수 있겠고, 뜻밖의 행운으로 인해 가지고 크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운이 이 천을귀인이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장생지에 속합니다.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겠고, 취업의 준비나 시험의 준비 같은 그런 일에서 상당히 좋은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특히 이렇게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조상의 음덕이 있는 시기로 주변의 도움도 상당히 좋은 대결한 운세다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장생지에 속하다 보면은 재물운이 좋아가지고 부를 축적해 나가는 좋은 시기일 수도 있겠고,
특히 그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운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38세, 98세 되시는 분들 얼중년에 태어나셨고 청색소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는 절지에 속하네요. 이 절지 같은 경우에는 그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출산이나 육아 아니면 무역이나 유학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자신이 머물던 세계와 조금 단절되는 그런 기분도 느낄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주변의 이웃들과 소통도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자연인과 같은 그런 생활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 새로운 일이나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읽어놓은 것들을 좀 지켜야 되는 그런 운세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절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이가 하는 일이나 직업이 남들한테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겠고, 특히 그 여자분들은 남편이 남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일 수 있으니까 부부간의 화목에도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운세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50세, 110세 되시는 분들 개축년에 태어나셨고 흑색소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는 병지에 속하네요. 이 병지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 활동도 조금 둔화되기 쉽고 건강상으로도 약해지기 쉬운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자신은 물론 가족 개개인 간의 건강에도 상당히 유의해야 되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고, 일의 중단이나 불의 사고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운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병지에 속하다 보면은 문서운이 박혀가지고 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할 이런 계획을 가신 분들은 상당히 좀 세심한 준비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고, 가급적이면은 다음 달 정도로 조금 미뤄두는 그런 여유도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9월달 한 달 동안의 소띠분들의 그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2일날 연살의 원진이고요. 14일도 같은 기운이고 26일도 역시 연살의 원진입니다.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이라고도 합니다. 도화살이다 보니까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고 싶어가지고 어느 정도 사치도 즐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하네요.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하는 이 연살 기운에서는 풍류와 주식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이 하는 일에 소홀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 건강 이상이나 수술 같은 이런 불상사도 있으니까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데이트나 미팅, 소개팅에서는 자칫하면은 미투 사건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니까 이런 날에는 그런 약속 최대한 좀 피하고 다음 날로 미루는 그런 여유도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3일 날입니다. 월살의 충이고요. 15일도 같은 기운이고 27일도 역시 월살의 충입니다.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그 고추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한 기분도 들겠고 향수에 젖어가지고 옛날에 잘 가던 그런 것도 좀 찾아보고 싶은 그런 기분도 들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충까지 함께하네요. 이렇게 충까지 함께하는 이 월살 기운에서는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의 모함이나 좌천, 명퇴 등으로 인해 가지고 불명예도 따르기 쉽겠고, 또 가정에서도 그 부부 갈등이나 별거 등도 따를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다른 사람들과의 금전 문제나 구설수, 관절수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5일 날입니다. 장성살의 삼합이고요. 17일도 같은 기운이고 29일도 역시 장성살의 삼합입니다.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이르러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마음껏 추진해 볼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하네요.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합이라 가지고 학창시절의 그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의 도움이 큰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합격이나 당선, 취직 승진 같은 그런 명예도 따를 수 있겠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사업이 확장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6일 날입니다. 반한살의 육행이고요. 18일도 같은 기운이고 30일도 역시 반한살의 육행입니다.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나 정관의 우를 받는 그 정도의 기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네요.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는 이 반한살 기운에서는
현실 도피 성향으로 인해 가지고 게을러지거나 지체 현상이 따르기 쉬운 그런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 집안에 노인분이 계시면은 건강관리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8일 날입니다. 6회살의 방합이고요. 20일도 같은 6회살의 방합입니다. 이 6회살 같은 경우에는 그 저승사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뜻은 있지만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방합이 함께 합니다.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합이라 가지고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큰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상당히 힘든 일을 성취시키거나 자격증 취득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겠고, 또 윗사람의 지시에 따라 추진한 그런 일들이 계기가 돼 가지고 자신의 힘을 기르거나 권력을 잡기도 하는 좋은 운세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한의학이나 침술, 역학, 철학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직업적으로도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2022년 9월달 한 달 동안의 소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